쿠알라룸푸르의 아침, 고층 빌딩들 사이로 황금빛 햇살이 스며듭니다. 이곳에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아민 라자는 매일 캠퍼스로 가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그는 말레이시아의 전통 건축물과 현대식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풍경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자국의 건축 역사와 문화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던 그였지만 2025년 어느 날 접한 한 소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호텔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아민 라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사실 저는 원래 한국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K-팝이나 드라마 정도만 알고 있을 뿐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2025년 초 제가 매일 바라보던 쿠알라룸푸르 시내의 거대한 건물 하나가 완공되었습니다. 바로 메르데카 118 빌딩이었어요. 높이 678.9m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초고층 건물이죠. 호텔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말레이시아 관광 산업에 관심이 많았던 저에게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웅장한 건물이 우리나라에 세워진다면 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르데카 118을 시공한 회사가 바로 삼성물산이었던 거예요. 한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2위의 초고층 건물을 지었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한국 기술로 이런 거대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삼성물산은 이미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초고층 건물을 성공적으로 완공한 글로벌 건설사였습니다. 특히 복잡한 설계와 극한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메르데카 118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수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한국의 건설 기술에 대한 제 선입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등굣길에 보이는 그 거대한 건물을 바라볼 때마다 이제는 다른 느낌이 듭니다. 그냥 우리나라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이 만들어낸 걸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텔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생각해보니 이런 세계적인 건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레이시아 관광업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상상만 해도 흥미진진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다른 건물들도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궁금증이 저를 더 큰 발견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메르데카 118에 대해 알게 된 후 저는 말레이시아의 다른 유명한 건물들도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나라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인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죠. 1998년에 완공된 이 452m 높이의 쌍둥이 빌딩은 말레이시아 근대화의 상징이자 전 세계 관광객들이 쿠알라룸푸르를 찾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역시 한국 기업이 시공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삼성물산이 일본의 하자마 건설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겁니다. 특히 타워 1을 삼성물산이 담당했다는 걸 알았을 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가 한국 기술로 지어졌다니. 더 놀라운 건 그 시기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었을 텐데 벌써 그때부터 이런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말레이시아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었지만 이런 복잡한 건설 프로젝트는 해외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그 파트너였다는 사실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페트로나스 트윈타워의 설계와 시공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었어요. 특히 고층 건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보장하는 구조 설계, 그리고 복잡한 시공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만약 한국의 참여가 없었다면 페트로나스 트윈타워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완성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말레이시아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온 진정한 파트너였던 거죠.
이 깨달음이 저를 더욱 깊은 조사로 이끌어갔습니다. 건물에 이어 이번에는 인프라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친구와 함께 페낭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또 다른 한국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페낭 제2대교였습니다. 길이 24km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긴 해상교량인 이 다리를 건너면서 저는 그 웅장함에 감탄했습니다. 바다 위로 끝없이 이어지는 다리를 보며 도대체 어떤 기술로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호텔에 돌아와서 페낭 제2대교에 대해 찾아보니 또다시 한국 기업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건설이었어요. 2014년에 완공된 이 다리는 현대건설이 주도하여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이용하고 있는 이 거대한 인프라도 한국 기술의 산물이었던 거죠. 페낭 제2대교의 건설 과정을 조사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태풍과 지진의 위험이 있는 곳인데 한국의 내진 설계 기술과 해상 건설 기술이 이 모든 자연재해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바다 위에 교각을 세우는 기술, 강풍과 파도를 견디는 구조 설계, 그리고 지진에도 끄떡없는 내진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첨단 기술로 구현되었습니다. 다음날 다시 그 다리를 건너면서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단순히 편리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친구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 기술의 결정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매일 수많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이 다리를 이용하면서도 그 안전을 보장해주는 기술이 한국에서 왔다는 걸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술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안전까지도 책임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생각을 하니 한국에 대한 감사함과 존경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을 찾아보고 싶어졌어요. 페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본격적으로 말레이시아 곳곳에 숨어있는 한국의 흔적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선 쿠알라룸푸르의 대중교통 시스템인 MRT부터 살펴봤는데 여기에도 한국 기업들이 깊숙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신호 시스템과 통신 인프라에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말레이시아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들을 조사해봤어요. 푸트라자야, 사이버자야 같은 계획 도시들의 건설에도 한국 기업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들이 도시 인프라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현대적인 신도시들이 한국의 도시계획 기술과 건설 노하우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되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산업 분야로 눈을 돌려보니 더욱 놀라운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의 석유화학단지, LNG 플랜트, 정유시설 등에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말레이시아가 자랑하는 페트로나스의 여러 시설들을 건설할 때 한국의 플랜트 건설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한화, SK,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통신 분야는 또 어떤가요? KT와 SK텔레콤이 말레이시아의 통신망 구축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 서비스와 인터넷 인프라에도 한국 기술이 깊숙이 들어와 있었어요. 심지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도 한국의 ICT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니 한 가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현대화와 발전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한 외국 기업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시화, 교통, 통신, 에너지 산업이 모두 한국 기술과 손을 잡고 함께 성장해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니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대학교에서 동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고 이용하는 건물들, 다리들, 지하철, 통신망, 이 모든 것들 속에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이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친구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지만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주면 정말 놀라워해요. 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텔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세계 각국의 호스피털리티 산업을 접해봤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서비스 정신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관리 능력, 품질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성에서 한국 기업들을 따라올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약속한 공기를 지키고 품질을 보장하며 사후 관리까지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한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단순히 기술력만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교육에 대한 열정, 끊임없는 혁신 의지, 그리고 세계와 소통하려는 열린 마음가짐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로만 유명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발전을 도와주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입니다. 말레이시아의 발전사를 돌아보면 한국은 우리의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준 소중한 파트너였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기술력과 노하우는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의 미래에도 한국의 기술과 우정이 계속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